안녕하세요, 박시학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백제와 신라 두 나라 간의 운명을 갈라놓게 되는 관산성 전투에 대해서 탐방할 예정이고요. 저는 지금 이곳 충북 옥천으로 와 있는데, 저는 이곳 옥천에 있는 관산성의 흔적과 백제 성왕이 죽은 자리가 있는 구진벼루를 보러 왔고요. 오늘 여러가지 흔적을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관산성으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삼성선을 갈 건데요. 오늘도 산을 열심히 탈 것 같습니다. 이 옥천 일대 산성을 둘러보기 전에 관산선 전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5세기의 시작과 고구려의 막강함으로 인해 백제와 신라는 동맹을 맺게 되었고, 6세기쯤에서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를 쳐들어가게 되면서 백제는 잃어버린 옛 영토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553년 신라는 백제와의 동맹을 파기하게 되고 백제의 옛 영토였던 한강 하류를 차지하게 됩니다. 백제 입장에서는 동맹국이 하루아침에 배신자 국가가 되는 참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백제의 조정에서는 두 개의 파로 나눠지는데, 신라와 전쟁을 해야 된다는 파와, 그리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파가 나누어지게 되어 대립을 하고 있을 때, 당시 백제 성왕의 아들인 부여창이 나타나 자신이 신라를 치겠다고 하는데, 성왕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자기 아들이 신라를 치겠다고 하는데 정말 자랑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후 군대를 주기로 하고 1년 후 554년 이곳 옥천 일대에서 백제와 신라의 숙명의 대결인 관산선 전투가 시작됩니다. 옥천에 와서 첫 번째 보는 성터 표지판은 삼성산 성터입니다. 사실 이렇게 삼성산성이라는 표지판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이곳에 성터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여기 표지판 있는 거 살짝 뒤로 보시면 이렇게 좀 돌무더기가 있거든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성터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찾기 힘드실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도 돌무더기가 살짝 있고요. 이렇게 이쪽에 삼성산성에 터가 있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산성의 흔적은 많이 남아있지 않네요. 산성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삼성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까먹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삼성 많이 사랑해주세요. 첫 번째로 삼성산성을 보고 그 다음 산성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용봉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용봉산성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옆에 용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영봉에 오시면 옥천 시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옥천 쪽 그리고 대전 쪽을 보시면 삼국시대 산성들이 많거든요. 전에 제가 대전에서 찍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곳 일대가 백제와 신라의 국경지대였고, 이 옥천 지역을 차지한다면 신라의 수도인 경주로 바로 갈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했던 지역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곳 용봉산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성만 있고 산성의 흔적들은 그닥 남아있지 않는 것 같고요. 이렇게 풀숲만 무성합니다. 관산성으로 추정되는 삼성산과 용봉까지 찍고 내려왔는데요. 이 관산성 전투라는 기록은 자세하게 남아있지만 그 관산성의 위치는 확실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곳 옥천 삼성산을 시작으로 해서 그 밑에 마성산까지 성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일대를 전부 그냥 관산성으로 칭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산의 일대가 전부 관산성의 흔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당시 백제와 동맹을 맺고 연합을 결성한 왜군과 대가야군은 초반에 신라의 부대를 전멸시키며 승기를 잡게 되는데요. 위기를 느끼던 신라군은 한강 유역을 지키던 김무력 장군을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김무력 장군은 김유신의 할아버지고요. 그 후의 이야기는 지금 곧 성황 사절비로 갈 건데, 사절비로 가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백제 성황에 사절비가 있는 구진벼루로 도착했고요. 이곳 옆을 보시면 당시 관산선 전투 중에 성황이 오는 길목이었는데, 이때 신라 김무력 장군의 부하들이 매복해 있었고 성황은 허무하게 신라군의 칼에 죽게 됩니다. 옆에 이렇게 구진벼루라고 써져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성황이 전사한 상황을 설명해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참 이 성황이 허무하게 죽게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아무래도 백제군 내 신라의 스파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당시 이곳에 성황은 50여 명의 호위무사들만 이끌고 오게 되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호술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아들을 빨리 격려를 해주고 싶어서 정예부대에 50명만 이끌고 빨리 가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무령왕에 이어 제2의 전성기를 이끌려고 했던 성황은 잠깐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게 되지만 이 관산선 전투로 인해 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사실 어느 전투건 사령관이 죽게 되면 사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전투력이 저하되고 말죠. 안타깝게도 백제는 성황이 죽은 뒤 군사를 많이 잃어버리고 전투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오늘 백제와 신라의 관산성 전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